자, 요거는 페루프 제어 시스템 감도 센시티비티라고 하죠, 보통. 자, 센시티비티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들었더니만 제어 시스템을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입력이 뭐가 들어오면 출력이 뭐가 나오는, 입력 R이 들어오면 출력 Y가 나오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더니만 이 K는 뭐냐면 이득입니다. 이득. 지금 여기서는 이득인데, 이 전체 시스템의 이득인데, 요 박스의 이득입니다. 요 박스, 제가 시스템 요 박스의 이득인데, R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Y는 KR이 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K에 대해서 곱하기 K가 돼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체 이득 M은 R분의 Y, 왜냐면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나오는데 몇 뻥튀기 돼서 나오느냐 하니까 K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 K 값이 우리 만들어 놓고 보면 뭐 물리적인 전자적인 것도 그렇지만 어떤 물리적인 값이 좀 바뀝니다. 뭐 예를 들면 유압으로 했더니 뭐 기름이 샌다든지 기름의 점성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뭐가 또 뭐 자꾸 마모가 돼가지고 커진다든지 따라서 작아진다든지 구멍이 커진다든지, 전기전자적인 거에서는 저항하고 뭐 커패시터 저 코일 이런 거 있는데 이 저항값이 조금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커패시터의 어떤 용량이 조금 커패시터가 오래돼서 값이 막 자꾸 작아집니다. 뭐 그렇게 값이 바뀔 때 얼마나 바뀌느냐, 그걸 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K 값이 바뀔 때 이 이득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건 뭐 당연한데 이득은 그대로 달라집니다. K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대로 이득이 달라지죠. 이거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K의 변화분의 M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K분의 K니까 1이죠. 그냥 뭐가 바뀌면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즉 이거를 봅시다. 이게 곱하기 1입니다. 100 넣으면 100 나옵니다. 그래서 증폭도 이득이 1입니다. 이득이 1인 증폭기입니다. 그런데 피드백을 해서 귀환을 한번 줘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로 돌아갈 때, 피드백으로 돌아갈 때는 곱하기 1입니다. 자, 조금 낯선데 곱하기 1입니다. 뭐 곱해지는 거 없죠. 여기 박스가 뭐 하나 있어가 뭐 M 뭐 다른 어떤 값이 없죠. 곱해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R이 들어오고 출력 Y가 들어옵니다. Y가 들어오니까 여기 값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2라 할게요. 2는 어떻게 됩니까? R 빼기 Y죠. 그죠? 그럼 Y는 K인데 K 곱하기 2죠. K 곱하기 2니까 R 빼기 Y입니다. 정리하면 Y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KR 마이너스 KY니까 KK 이쪽으로 넘기면 1 플러스 KY는 KR이죠. 요놈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로. 그래서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1 플러스 K분의 KR 이래 되죠. 즉 R분의 Y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R 이쪽으로 넘기면 1 플러스 K분의 K 되죠. 즉 개인이 큰데 이득은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K분의 K니까 K가 좀 많이 크면 그냥 1이 되죠. 그리고 이건 항상 뭐가 됩니까? 1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이놈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다 하면 1보다 클 수가 없죠. 밑에는 플러스 K에 플러스 1이 됐기 때문에 항상 분모가 더 큽니다. 그럼 감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득은 이렇고요. 감도는 어떻게 됩니까? K분의 M 변화입니다. 이거는 자 K분의 그러니까 이득 M은 저렇고요. S는 K분의 1 플러스 K분의 K네요. 그럼 요거는 밑에 1 요렇게 있다고 보면 되니까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1 플러스 K분의
1이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감도 S, sensitivity는 1 플러스 K분의 1입니다. 즉 K 값이 바뀌더라도 K를 아주 크게 하면 감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K를 상당히 크게 해주면 좋다. 예제를 하나 보죠. 자, 여기 100 들어가고, 요렇게 하는 증폭도가 1인 증폭기에다가 괴한을 걸었습니다. 그거를 그냥 표현해 놨고,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50이 나오느냐 보면, 요 둘 차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50이죠. 곱하기 1이죠. 하면 50 나오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 y, 이걸 모른다 칩시다. y는 어떻게 되나? 자, 여기는 뭡니까? 100 빼기 y죠. 요 자리를 2라 하면 100 빼기 y죠. y는 요 놈이 1000이죠. 1000. 여기다가 요거에다 곱하면 되죠. 1100 빼기 y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의 3 해서 10의 5승 빼기 10의 3승 y입니다. 즉, 요 놈을 이제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10의 3승 y는 10의 5승입니다. 5승입니다. 그래서 y는 얼마? 1 플러스 10의 3승분의 10의 5승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대충 근사적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대충 보면 5승이고 10의 3승이니까 거의 100쯤 되네요. 거의 100이네. 거의 100. 입력이 거의 출력으로 나오네요. K가 1000이라는 아주 큰 값이 되니까 뭐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거의. 즉 괴한 시스템을 만들고 나니까 이게 뭐 K가 1000입니다. 1000 되니까 1000분의 1000 플러스 1001분의 1000이니까 거의 1001이죠. 예. 그리고 감도는 K가 1000입니다. 1001분의 1이니까 거의 얼마입니까? 0.001쯤 되네요. 아주 작죠. 그래서 어떤 감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즉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더니만 어떻게 만들었는데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값이 막 바뀌었습니다. 바뀌더라도 시스템이 영 막 딴 시스템이 되어버리면 위험한데 값이 바뀌더라도 근접한 원래 값에서 큰 변화가 없다. 그 특성을 감도라고 하는데 이 감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즉 0에 가까울수록 좋다. K이고 개인이 M이고 sensitivity S인데 S는 0에 가까울수록 좋다. 자, 수위 조절 장치를 요거를 기준 입력 요소 목표값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준 입력 요소에서 T 나오는 기계에서 T 나오는 게 뭐는 기준 입력이고 이쪽에서 돌아오는 거 괴한된 거하고 비교해서 비교부 해서 차가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동작시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이 제어하는 동작시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해서 동작 신호가 되고 해서 조절부 그 다음에 조작부 합쳐서 뭡니까? 제어 요소겠죠. 제어 요소. 요거는 제어 요소가 요 말이 아니고 요게 제어 입력이란 얘기군요. 예, 제어 입력. 이 두 개 합쳐서 제어 요소. 요 말은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제어 입력이란 것은 여기 나오는 전압 요걸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직류 모터를 돌려 가지고 밸브를 돌리니까 밸브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거 뭐 또 좋고 밸브를 조절해서 물탱크 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이게 저 탱크의 저 대상입니다. 물이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조작량이죠. 우리가 결론은 조작량이라는 건 우리 이걸 조절하고 싶은 거죠. 이걸 조절하고 싶은데 뭘로 바뀌었다가 전압이라는 이걸로 바뀌어갔다가 그 다음에 뭐 실제로 물을 건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조작량이죠. 그래서 탱크가 저 대상이 돼서 탱크의 수위가 달라지는데 이게 결론은 저량이 되고 이거의 높이를 측정해서 부표를 통해서 높이를 측정해서 뭘로 다시 그걸 전기로 바꾸어서 그거 하는 놈을 우린 괴한 요소 기계죠. 뭔가가 전기 장치도 있고 한 기계. 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자, 요걸 하기 전에 추가된 요 그림을 하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수동 제어 방식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밸브를 조절하는 겁니다. 제어된 유입된 가스를 집어넣는데 이 가스의 양을 조절하고 싶은데 사람이 압력을 보고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게 하려고 사람이 보고 압력이 좀 달라졌네. 목표값보다 좀 달라졌네. 알고 있는 목표값. 자, 여기는 저 위에 분이 야, 목표값 오늘 뭐 5바를 유지해라. 예를 들면 오늘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관측하는 오퍼레이터가 자, 이 5바가 안 되네. 그럼 좀 열자. 조금 열자. 어떻게 한다고? 그냥 여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공압이 들어오는 거죠. 공압이 들어와서 여기 압력을 가지고 여기 조금 열어 가지고 여기 압력을 더 누르면 닫히고 압력을 조금 줄이면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해주면 요 스프링 힘이 더 올라와 가지고 밸브가 열리고. 자, 이렇게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건 수동 제어죠. 근데 기계식 제어라 한다. 그러면 사람이 빠집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동입니다. 이건 수동이고 자동으로. 자, 그러면 요 압력을 검출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압력을 검출해서 그 압력 검출된 걸 통해서 요 벨로즈에서 이동관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표치에 가스 압력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요놈이 밀려서 여기로 갔다가 갈 겁니다. 어디가 더 세냐에 따라서 여기서 들어오는 압력하고 요 압력이 조절되고 여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압력은 여기죠. 압력인데 그거놈에 의해서 압력 검출해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설정하는 거하고가 요 주름관에서 왔다리 갔다리 밀립니다. 밀리면서 뭐 한다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공기가 리턴되는 공기가 양이 조절됨으로써 여기 누른 압력이 여기는 항상 꾹 밀어넣고 있습니다. 꾹 밀어넣고 특정한 압력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여기로 얼마나 빠지느냐에 따라서 여기 누르는 힘이 달라지죠. 이렇게 구성하면 전부 뭡니까? 전부 공합 회로입니다. 공합 회로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죠. 근데 요거보다는 변경이라든지 또 어떤 사이즈라든지 뭐 이렇게도 지금도 많이 하죠. 아직도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가 이런 전공이고 하면은 이런 쪽으로 많이 합니다. 하는데 회로도 단순하고 이렇게 작게 만들고 뭐 어떤 변화도 주기 좋고 하려면은 이제 전자적인 방식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아날로그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압력 센서를 두고 압력 센서 아날로그를 가지고 여기 와서 이건 OPM프라는 건데 이런 거 갖고 저항하고 뭐 커패시터 뭐 이런 걸 뚝뚝 써가지고 여기 출력해서 밸브를 조정해서 압력을 조정하는. 요거는 사람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양쪽으로 약간 비슷하게 가는데 사람 대신에 뭐 전기 회로가 들어간 거예요. 전기 전자 회로가 들어간 거. 요런 방식이라면은 요런 방식으로 많이 해왔더랬습니다. 뭐가 우리 말하는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에는 컴퓨터가 많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렇게 아날로그 회로로 많이 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도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 제어 방식은 뭐 어떻게 한다고? 압력 센서를 통해서 그 압력 센서 값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서 안에 있는 컴퓨터가 CPU가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이 MPU가
그 값을 계산해서 이때부터 숫자로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서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서 출력을 내서 밸브를 조정하는. 그래서 뭐냐, 요 압력을 이쪽으로 들어가는 압력을 조정하는 거죠. 밸브를 닫으면 많이 돌아가서 여기 압력이 떨어져서 이게 올라오고, 밸브를 많이 열어주면 이 압력이 안으로 많이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